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업체 노동자 8명 중에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고용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이수영 씨. 2달 전 하루 휴가를 쓰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배부른 소리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문 열었을 때 그 코로나가 한창 때 4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하루 쉬게 해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미꾸라지가 물 흐려놓는다는 듯이 그렇게 문자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는데 삭감된 금액은 월 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실직에 대비해 마련한 정부 정책들은 정작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70%에 달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고용유지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고작 10%에 그쳤습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이나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면 저희들은 적극 참여하겠죠. 저희 선생님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노동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전부 고용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원 중심의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에 대한 소득 감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이와 함께 당장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코로나 실직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마크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자고 말입니다. 핀란드에선 얼마 전부터 이것을 실험하고 있고 스위스에선 이것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모두에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를 보완할 복지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에만 해도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소득의 5분의 1 정도를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5년에는 절반이 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한편 보통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복지제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복지체계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도와줍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들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고 일할 수 없게 됐을 땐 자기가 낸 보험의 혜택을 보는 거죠.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재원도 충분히 조달되고 국가는 이 돈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났던 고도성장기엔 이 제도가 그럭저럭 잘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회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말, 즉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일자리를 전제로 짜여진 복지제도가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에 모든 걸 맡기기가 어려워졌으니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는 사회가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둘째,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따지지 않습니다. 셋째,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한 가족을 가장과 피부양자라는 종속된 관계가 아닌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본다는 거죠. 넷째, 어쩌다 한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혹은 매주 꾸준히 지급합니다. 안정된 생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사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 좋은데 막대한 돈이 들지 않나?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가 공유한 부를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개념입니다. 사회가 공유한 부란 대체 뭘까요? 사실 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는 원래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나 석유,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바로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데요. 이 돈이 다 페이스북, 네이버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판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기업들의 기여는 물론 있지만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우리에겐 이런 부를 공유할 권한이 없을까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한 언론은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로 많은 돈을 버는데요. 이미 1982년부터 이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석유가 모두의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공유한 부를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있다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기본소득을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 국민 고용보험 하면 당장 의료보험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모든 국민한테 필요하지만 이 고용보험 앞에 전 국민이 붙으면 혼선이 옵니다. 1살 아이나 100세 어르신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그 대상은 누구이고 보험료는 건강보험처럼 내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당정청이 뜻을 같이 했다면 이제 용어부터 지급 대상, 보험료 납부 주체까지 결정할 게 아직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주변에 고용보험의 그물망이 절실한 이들은 누구인지 오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용가 윤상은 씨의 동무. 박수갈채는 지난 2월 2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가면서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벌어놨던 돈으로 살고 있고 지금은 경기 지는 곳이랑 고향 저희 지역이랑.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연도 사라지고 수업도 사라지고 이제 알바라도 하고 싶어서 찾아다녔는데 그 카페나 식당 알바들도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현재 논의되는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렇게 해고벼랑에 선 이들에게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생계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기초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우선 통상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는 보험료를 영세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누구에게 부담 지을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세금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처럼 사용자와 피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재정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목적세 방식으로 기여한다거나
하지만 이 경우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기존 국고에서 부담한다면 재정 적자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절박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문화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우선 가입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